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5차시 평행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점의 이동과 그 다음에 보시듯이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점을 하나 가져와 보자. 자, 좌표 평면상에 점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그 위에 점으로서 우리가 점 P를 잡을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3,5라고 했어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X축 방향으로 뭐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새로운 점 P-라고 해볼까요? 이것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모르면 우리가 x-y-라고 해놓고 x-y-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x-는 원래 어떤 점? 3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이 3이라고 하는 점에다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어요? 플러스 2만큼 이동시켰으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점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5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5라는 점에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이동 시킨 거죠. 그래서 플러스 1 돼서 6 이렇게 해서 즉 다시 말하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6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점의 이동은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동시킨 만큼 평이동시킨 만큼을 그 기존의 점의 좌표에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련된 예를 하나 더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4,4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키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4라는 x좌표에서 플러스 2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라는 y좌표에서 y좌표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더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4 마이너스 3에서 1 이렇게 새로운 점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점의 좌표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도형이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다룰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선,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차함수, 이건 뭐 이런 방정식들이죠. 이거는 뭐 원의 방정식 같네요. 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이거 도형 이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방정식을 표현하는 기호를 하나를 더 배울 건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요걸 보면서 요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자, 이거 직선의 방정식 맞죠?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모든 우변에 0을 남기고 다 좌변에 x와 y에 관한 식으로 다 옮길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양변에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3y는 2x 플러스 3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넘겨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자, 2x 있고 마이너스 3y 있고 플러스 9 있고 그 결과물이 0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랬을 때 우변은 0이고 좌변은 뭐예요? x와 y에 관한 식이죠. x와 y에 관한 식을 우리가 기호로 fx, y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fx, y라고 하면 이것은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호를 마찬가지. 자, 원의 방정식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fx, y라는 이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할 거예요. 일단은 전개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16 이렇게 되지. 다 넘길 거예요. 좌변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x항을 먼저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4x가 있고 y항을 생각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가 있고 상수항은 여기가 있는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1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좌변에 있는 이 x와 y에 관한 식을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fx, y다. 자, 즉 다시 말하면 모든 x와 y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어떤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든 다 우리는 어떤 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fx, y는 0이다 라고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상의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의 직선의 방정, 직선의 도형이든 뭐 원의 도형이든 2차 함수, 2차 곡선의 도형이든 어떤 것이든 기호로 fx, y는 0이다라고 이제 그 대상을 지칭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것을 이제 도형의 이동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도형의 이동이에요. 자, 우리가 자, x축, y축이 있고 x축,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도형 곡선 형태. 자, 그리고 이 도형의 식을 우리는 fx, y는 0이라고 자, 도형을 지칭을 할게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이렇게 둬도 되겠죠. 이 점을 P점이라고 하죠. 선생님 P점이라고 할게요. P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얘를 이 P점이잖아요. 얘는 점이죠. 잘 봐요. 여기는 점. 얘는 점이고 얘는 뭐예요? 도형이다. 그죠? 자, 이 도형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얼마를 시켜볼까요? 3 이렇게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이 점은 새로 여기 점이 이렇게 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점 뭐 Q라고 해볼까요? 점 Q라고 해볼게요. 이동된 것을. 그리고 그 Q의 좌표는 모르니까 X라고 안 하고 UV, 여기서는 UV라고 하더라고요. 기호를. 원래 선생님 보통 X-Y-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UV라고 할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V라고 할게요. UV.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점의 이동에 의해서 U는 뭐예요? 기존의 X라는 것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플러스 3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Y좌표는 어때요? 기존의 Y좌표에다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보입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x와 y를 써먹기 위해서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x를 남기고 다 넘겨주면 x는 넘어가면 u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v 빼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평행 이동을 됐으니까 이 평행 이동된 이 점을 포함하는 그래프가 변형된 그래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변형된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 맞겠죠? 이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평행 이동된 이 결과물을 써줄 거예요. 이 f 뭐 해가지고 얼마로 돼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는 거죠. 자, 이게 u와 v에 관한 식이잖아요.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x 자리에 뭘 넣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죠. 잘 봐요. 이 x 자리에 뭘 넣기로 했어요? x 자리에 u 빼기 3을 넣기로 했죠. 그럼 x 자리에 u 빼기 3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y 자리에 뭘 넣기로 했어요? y 자리에 v 빼기 2를 넣기로 했죠. 평행이동에 의한 결과로. 그럼 여기 v 빼기 3, v 빼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란색 그래프를 가져와서 잘 봐.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평행이동된 결과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점 Q가 바로 U와 V의 U, V라는 이 점이 있고 이 U, V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는 평행이동된 그래프의 수많은 점들을 대표하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평행이동된 그래프는 u 빼기 3 v 빼기 2는 0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평행이동된 그래프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통 임의의 그래프상의 임의의 점을 u, v라고 보통 안 쓰고 x, y라고 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한 거예요? 이것을 f x 빼기 3 v 빼기 v를 y 빼기 2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이렇게 v x, 3 y, 2는 0 이렇게 이것을 바꿔서 표기한 거예요. 물론 이 변형된 것도 이제 따로 결과적으로 보면 x, y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자, 여기 u, v라고 하고 u 빼기 3, v 마이너스 2라고 말하는 거나 x, 이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말하고 이 평행이동된 함수를 fx 빼기 3, y 빼기 2는 0이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가끔씩 어떨 때는 임의의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써줄 수도 있고 또 u, v라고 써줄 수도 있고 x, y라고 써줄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하기 정하기에 따라 다른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문자를 표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약한 아이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자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과 함께 정리된 이 내용들을 잘 관찰하면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fx, y라고 하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된 결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도형의 이동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인 것과 반대로 x 대신에 뭘 넣은 거예요? x 빼기 a를 넣은 것처럼 보이고 y 대신에 뭘 넣은 것처럼 보여요? y 빼기 b 즉 부호가 반대가 되게 이동한 것처럼 대입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것을 오해 없이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 단원을 끝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fx, y라고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죠.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이동 시켰잖아요. 그럼 그 x 자리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x 빼기 2를 넣어야 되고 자 y 자리에 y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y 빼기 3을 대입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x 자리에 x 빼기 2를 넣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자리에 y 빼기 3을 넣으니까 이것의 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과물이에요. 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